베트남 인도네시아의 3연패 예선 탈락 박항서 발언에 폭동난 베트남 상황, 베트남 축협 뒤늦은 박항서 재영입 요청. 베트남 축구협회 VFF는 26일 한국 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열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기 직후 필립 트루시에 감독과 논의했다. 베트남 국가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맡았던 트루시에 감독은 베트남과 금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같은 날 베트남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의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0대3으로 참패를 당했다. 베트남은 2차 예선 F조 최약체인 필리핀한테만 승리를 거뒀을 뿐 나머지 3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3차 예선 진출 위기에 놓였다. 끝내 VFF는 트루시에 감독으로서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계약 해지 타이밍이 늦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트루시에 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베트남을 리빌딩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필리핀 상대로 승리를 거둔 뒤에 무려 7경기 연속 패배하면서 추락했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도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를 당하면서 베트남의 자존심을 구겼다. 아시안컵 조별리그 전패 탈락이라는 치욕스러운 결과에도 VFF는 트루시에 감독에 대한 신뢰를 보였지만 인도네시아한테 연달아 이 패를 당하자 결국 결별을 결정했다. VFF는 트루시에 감독은 선수단과 대표팀, 그리고 베트남 팬들의 응원과 긍정적인 모습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팀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베트남 팬들에게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VFF는 최근 계속된 연패로 인해서 팀 성적이 추락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베트남 축구 팬들에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최근 성과에 대해 사과드린다. 팬들이 계속해서 축구 전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트루시에 감독은 박항서 감독의 후임으로 지휘봉을 잡았는데 처참한 결과만 만들어낸 뒤 자리를 떠났다. 베트남 매체인 타이트루 뉴스는 베트남은 트루시에 감독의 1년 재임 동안 고난과 실망 외에는 아무것도 겪지 않았다. 베트남은 피파 랭킹에서 94위에서 105위로 떨어졌는데 이는 몇 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다. 이 모든 일이 트루시에 지휘봉을 잡은 지 1년 만에 일어났다며 트루시에 감독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매체는 트루시에 감독의 모든 걸 비판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실패가 선수 관리 방법, 특정 선수에 대한 편애, 느린 의사 결정, 그리고 비효율적인 전술에 대한 의존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트루시에 감독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종종 선수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베트남 축구 역사상 트루시에 감독처럼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퇴 요구에 직면한 감독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트루시에 감독한테는 박항서 감독의 대체자라는 점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베트남 국민들의 기대치는 박항서 감독에게 맞춰져 있는데 트루시에 감독은 전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VFF는 다시 박항서 감독처럼 팀을 이끌 수 있는 감독을 찾아야 한다. 베트남 매체 SOHA는 트루시에 감독은 4승 10패를 기록한 뒤에 베트남 대표팀 감독직을 공식적으로 떠났다. 이제 베트남 축구의 주요 문제는 더 이상 프랑스 감독이나 인도네시아 경기에 대한 세세한 분석이 아니다. VFF는 트루시에를 대체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걸 목표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박항서 감독도 언급됐지만 현재로서는 VFF와 박항서 감독이 접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SOHA는 박항서 감독의 회사가 VFF와 접촉해 트루시에 감독을 대신할 몇몇 인물을 VFF에 제안했다. 그러나 그 명단에는 박항서 감독이 없었다.
이를 토대로 박항서 감독이 1년 전에 떠났던 자리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많은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의 복귀를 바라고 있는 중이다. 박항서 감독의 현재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으로 돌아올 위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기사가 베트남 매체들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팬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이다. 2. 박항서. 베트남서 납치당했다. 아찔한 주어. 박항서는 26일 SBS TV 신발 벗고 돌싱 포맨에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시절 2018 U23 아시안컵에서 준우승한 후 아내와 캄보디아 여행을 갔다며 베트남에 밤 10시께 도착했는데 공항에 택시가 없더라. 누가 멀리서 택시하면서 오길래 탔는데 음악 소리부터 이상했다. 고 털어놨다. 톨게이트를 지날 때 돈을 꺼내려는데 자꾸 내 지갑을 보더라. 기사가 한국 돈 1만 원을 주면서 베트남 돈과 바꾸자고 하더라. 매일 다니니까 길을 알지 않느냐. 근데 갑자기 산길로 가더라. 기사가 나를 모르나 보다 싶었다. 한참을 가더니 외딴 공터에 차를 세워 납치됐구나 싶었다. 기사가 내리더니 종이에 사인을 하라고 했다. 그때 문을 박차고 나왔는데 10명 정도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박항서는 기사는 날 모르지만 10명 중 1명은 날 알 수도 있지 않느냐. 문을 열고 내리니 미스터 박? 박항서? 라고 묻더라. 면서 대화 내용을 추측해보니 저 사람 왜 데려왔어? 박항서야. 빨리 보내라는 것 같았다. 대장 같은 사람이 오더니 아내랑 나보고 차 타라고 해 집으로 가라고 했다. 그땐 아찔했지만 추억이 됐다. 고 덧붙였다. 박항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4개월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역사상 최장수 사령탑이며 베트남 축구 영웅으로 불리고 있다. 박항서는 베트남 항공사 평생 이용권이 있다며 비즈니스라고 강조했다. MC 이상민이 가까운 사람도 추천해서 무료 탑승이 가능하냐 고 묻자 박항서는 안 된다 고 했다. 3. 황희찬 커리어 하이 이끈 울버햄튼 감독을 코치로 맨유의 충격적인 접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게리 오닐 감독이 수락할 가능성이 적은 제안을 할 생각이다. 글로벌 매체 ESPN은 27일 이하 한국 시간 맨유는 울버햄튼의 오닐 감독과 새로운 코치진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 맨유 지분 상당 부분을 인수한 이네오스 그룹의 짐 래클리프 경이 축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코칭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오닐 감독이 관심을 보였다. 맨유 고위층이 오닐 감독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한다. 고 전했다. 오닐 감독은 올 시즌을 앞두고 울버햄튼에 왔다. 지난 시즌 본머스 잔류를 이끈 공로가 있었지만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에게 지휘봉을 주고 오닐 감독을 내보냈다. 훌렌 로페테기 감독이 시즌을 앞두고 갑작스레 사임한 자리에 오닐 감독이 왔다. 온전하게 프리시즌을 보내지 못했기에 울버햄튼을 강등 후보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오닐 감독은 기대 이상 성과를 냈다. 300을 기반으로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파블로 사라비아, 페드로 네투, 마테우스 쿠냐, 그리고 황희찬과 같은 특색 있는 공격수들을 잘 활용해 효율적인 축구를 했다. 울버햄튼은 현재 9위에 올라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주관대회 티켓을 노리고 있다. 울버햄튼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게 맨유 고위층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네오스 그룹은 올여름 새 판을 짜려고 한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티켓을 따내지 못한다면 텐 하흐 감독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잉글랜드의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 브라이튼의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후보로 언급됐다. 여기에 오닐 감독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자세히 보면 헤드코치인지 알 수 없다. ESPN은 맨유는 오닐 감독에게 정확히 어떤 직책을 줄지 알 수 없다. 코칭 스태프 보완을 검토 중인 맨유다 고 했다. 영국 트리뷰나는
맨유는 오닐 감독을 텐 하흐 감독 대체 후보로 생각 중이지 않다. 감독이 아니라 다른 직책에 쓰는 걸 고려하는 중이다, 고 했다. 즉, 감독이 아닌 코치로 오닐 감독을 활용할 생각이라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맨유라도 오닐 감독이 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닐 감독은 울버햄튼과 계약이 3년 남짓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뷰나는 오닐 감독은 맨유 관심을 알고 맨유 관계자들과 접촉할 것이다, 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4. 투헬, 도대체 미넨에 무슨 짓을 한 거야? 3개월 만에 선수단 몸값 700억 하락.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27일 한국 시간 공식 SNS를 통해 분데스리가 몸값 상위 10개 팀을 발표했다. 1위는 모두의 예상대로 바이에른 뮌헨의 차지였고 레버쿠젠,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가 그 뒤를 이었다. 9억 2,900만 유로, 약 1조 3,590억 원, 위 몸값으로 전체 1위에 오른 뮌헨. 5개 티가 있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 폭으로 몸값이 하락했기 때문. 지난 12월, 선수단 몸값 총합이 9억 7,600만 유로, 약 1조 4,277억 원, 였던 뮌헨은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4,700만 유로, 약 687억 원. 하락한 9억 2,900만 유로를 기록했다. 5위인 슈투트가르트가 4,200만 유로, 약 614억 원, 위 상승폭을 보인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핵심 선수들의 몸값 하락이 대부분이었다. 해리 케인, 자말 무시알라 정도를 제외하고 르로이 사네, 조슈아 키미히,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와 같은 주전급 자원들 모두 1,000만 유로, 약 146억 원에서 1,500만 유로, 약 219억 원 정도의 하락을 면치 못했다. 뮌헨 선수단의 몸값 하락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후반기 들어 부진에 빠졌기 때문. 시작은 지난 레버쿠젠과의 분데스리가 21라운드에서부터였다. 당시 뮌헨은 레버쿠젠 원정에서 충격적인 0에서 3패배를 당했고 이후 라치오와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16강 1차전. 보움과의 22라운드에서 내리 패배를 당하며 약 10년 만에 공식전 3연패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이와 동시에 올 시즌을 끝으로 투헬 감독과의 2년을 마무리했다. 뮌헨은 지난 2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과 투헬 감독은 당초 2025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계약을 2024년 6월 30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스포츠 디렉터와 투헬 감독의 원만한 대화에 의한 결론이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수비 라인에 변화를 주며 다시 안정감을 찾는 데 성공했으나 사실상 리그 우승의 확률은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한편 사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리그 무패 우승을 노리고 있는 레버쿠젠은 무려 2,800만 유로, 약 409억 원, 상승한 5억 9,500만 유로, 약 8,703억 원, 위 몸값으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한 라이프치히와 도르트문트 선수단 몸값 총액은 4억 9,700만 유로, 약 7,270억 원, 4억 6,400만 유로, 6,787억 원이었다.